옆에 여자 앉아고요. 어디가 아프냐니까 할머니들 쌤들 뭐 지금 보시면 좀 여기가 아프네. 그러니까 이게 RBQ가 아픈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라이트 프랭크 페인인데 피지컬에 보면 약간 밑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초음파 했죠. 초음파 하면 사실은 앞에 볼 때 맨날 키드니 쪽 바로 얘기하는 게 이쪽 항상 이 앞배라고 하더라도 UVJ 쪽에 스톤이 있으면 그쪽 같이 아플 수 있으니까 키드니 스톤이 있고 바로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하이드로는 없는 것 같더라.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쪽으로 이렇게 쭉 풀어보고 이번에 우리 회장님 강의하시는 거 들으시면 다 트랜스버스하고 롱기튜디널 잡고 쭉 보는데 이제 RFQA로 가니까 뭐가 이제 에코제닉한 것들이 막 보이고 있습니다. 이거 보면 뭐가 벽도 좀 두꺼워져 있는 것 같고 이게 시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고 보시면 여기 사실은 좀 티피컬해 보이죠.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뭐 요거는 아마 터미널 이온 같아요. 터미널 이온도 약간 부어 있는 것 같고 요거는 보시면 이쪽은 이게 지금 포칼 팻 디포지션이고 이게 하이퍼에코익한 게 사실은 이게 앞배인지 저도 사실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어쨌든 보시면 요게 앞배신 거는 좀 보이시죠. 그러니까 이게 이 튜블라는 광에 이게 항상 블라인드 애들 찾고 그 다음에 주위에 포칼 팻 디포지션이 이렇게 보이고 좀 더 깊숙한 게 이렇게 완전 떡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그냥 앞에 같더라. 사이즈도 보니까 사이즈 별로 안 큽니다. 그리고 염증이 심한 것 치고는 한 7.8mm 정도 그렇게 나오고 주위에 이런 거 보이면 앞에가 그래도 동영상도 일단 라이트 키드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봅니다. 보면서 이건 지금 컨벡스 프로브로 일단 전체적인 윤곽을 스케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부위에 지금 뭐 떡져 있고 염증도 있고 아까 보니까 약간 피칼 스톤 같이 보이는 뭐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프로브를 이제 바꿔서 이제 리니어 프로브입니다. 리니어 프로브 바꿔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마 터미널 이런 것 같아요. 이쪽에 보면 요 주위에 인플라메이션 돼 있으면 에코제니스틱 이런 거 포칼 팻 디포지션 팻이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모멘tum 같은 것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염증이 생기면 에코가 이렇게 확 증가되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튜브나 스트랩을 찾아서 사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나중에 좀 처음 해보시면 맨날 시험 문제처럼 나오는 게 그 다이버티큘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를 항상 찾아서 다이버티큘럼인지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있어서 그런 건지 좀 확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너무 전형적인 거라서 그래도 전형적인 걸 좀 봐야 그리고 우리가 앞에도 좀 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7mm 8mm 앞에 수술 보냈고 뭐 앞에 수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전형적이죠. 보시면 그렇게 잘 나오셨다. 이게 뭐 우리 원장님, 우리 회장님이 강의하신 건데 어쨌든 해맹판을 찾아야 됩니다. 이게 C콤을 찾고 터미널 유리가 붙어 있는 직하방 2cm 이하의 포스테리어 쪽에 이게 앞에 오리피스는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하긴 합니다. 그래서 요 동네하고 요 동네를 좀 찾아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트랜스 횡 스캔으로 간 하이에서 상행된 건데 키드니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. 롱기튜디널하게 쭉 내려서 보고 그다음 트랜스버스로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C콤을 찾고 C콤 부위에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터미널 빔하고 이렇게 나가는 오리피스 부위를 좀 찾아서 그게 약간 이렇게 중첩되는 그렇게 보이는 부위가 좀 있거든요. 그게 뭐 기둥이나 뭐 이렇게 뭐 필라처럼 이렇게 보인다 얘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앞배를 보면 그쪽 부위에서 이제 리니어 프로를 바꿔서 앞배에 뭐 장충 현상과 하중 현상을 얻는다. 그래서 사실 이건 키드니는 없는데 뭐 키드니부터 같이 찍으시면 좋습니다. 왜냐니까 어쨌든 한 번씩 딱 그쪽에 RFQ 쪽에 에어리에 텐더니스가 있는데 그 하이드로가 있는 경우 한 번씩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럼 키드니도 찍고 앞에도 찍고 청구하고 그러면 더 좋으니까요. 그래서 사이즈가 보통 6mm인데 사이즈는 사실은 터져버리면 이게 컬랩스 되기 때문에 사이즈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꼭 데피니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위에 포칼 팻 디포지션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좀 중요한 거고 이거는 노말인데 노말의 반대인 이게 그 사이즈가 6mm보다 크고 맥시멀 뮤랄 뭐 시크릿인가 이게 그거는 눌렀을 때 모양이 유지돼요. 보통 앞배가 선생님 발견하실 때 컴프레션해서 눌리면 컴프레션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염증이 있으면 이 컴프레션 잘 안 되고 라운드 모양 되고 돌이 있으면 뭐 실제로 좀 더 베이브한 소견이 보인다. 그다음 칼라 도플러는 잘 모르겠어요. 칼라 띄워도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몇 번이 쌓인 뭐 소노그래피 그러니까 우리 소노그래피 복귀 사인처럼 그런 것도 볼 수 있다.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커도 있고 저는 사실은 어쨌든 처음에 합배 의심이 되면
포칼 백 디포지션 맞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에 바스큘라리티도 쓰면 찾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사이즈도 한번 보고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. 라운드한 모양이다. 사실은 정말 앞배인 경우는 근데 나중에 저도 초음파 이게 앞에 배울 때 항상 헷갈리는 게 이게 터미널륨이 샘플 생각했을 때는 해부학적으로 걔들이 앞배처럼 보일 리가 없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그래서 항상 보시면 페리스탈시스라든지 정말 눌렀을 때 완전 사라져버리면 그건 진짜 앞배가 아닌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. 30세 여자입니다. 하이퍼사이로디즘으로 약 먹고 치료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상선을 보면 뭐좀 하이퍼에코익하게 전체적으로 좀 하고 약간 콜스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사이즈가 크거나 그러진 않고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초음파 기계가 좀 바뀌어가지고 밑에 세팅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약간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러니까 저는 하이퍼사이로디즘 느낌이 뭐 하시모토 사실은 뭐 하시모토면 뭐 그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약간 에트로픽 아스라이티스처럼 갈라진 눈바닥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약간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고 거칠어 콜스에 보인다. 사실 그 말고는 제가 따로 말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. 뭐 하이퍼사이로디즘인데 뭐 도플로 띄우니까 그때도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여쭤봤는데 하이퍼사이로디즘인데 바스큘라티가 올라갔지 하면서 뭐 그런 생각 들고 그때 TSH가 올라가면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좀 하긴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진단되고 그러니까 약은 계속 썼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작년에도 한번 했고요. 뭐 1년 좀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기계가 좀 바뀌어서 그때랑 좀 보면 느낌이 좀 다르긴 한데 뭐 어쨌든 약간은 거칠어 보이고 뭐 딱히 무슨 변화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TSH가 그것도 좀 올라가지고 약을 좀 올리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뭐 램팔로우 하면서 그렇게 보긴 봤는데 그래서 뭐 크게 바스큘라티는 저는 요새는 조금 이래야 되나 사실은 원장님들 뭐 쌤들 배울 때는 그 사이로톡시코시스나 하이퍼사이로디즘 있을 때 뭐 그 바스큘라티 증가된 하이퍼사이로디즘 때도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또 동영상 보시면 왜 자꾸 사진을 보여주냐니까 제가 마지막에 사진이 느낌이 이게 뭐 봤을 때 뭐 첫 번째랑 기기가 좀 달라져서 그렇긴 한데 약간 전체적으로는 그때보다 좀 밝아는 보이지만 약간 거칠어 보이고 그런 모양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올해 1월달이거든요. 그때 보면 좀 이상하죠. 이게 좀 어떻습니까? 좀 더 음량이 좀 더 지는 것 같고 바스큘라티는 오히려 좀 더 전에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랩을 또 해보니까 하이퍼사이로디즘이 생겼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이포였는데 갑자기 약을 많이 써서 그런가? 그래서 근데 뭐 최근에 그래서 혹시나 하이퍼사이로디즘 있는 상황에서 사이로다이티스 온 게 아닌가 뭐 URI 히스토리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뭐 그런 건 없다 하더라고요. CRP도 괜찮고 ESR도 괜찮고 뭐 그렇게 뭐 리센트 안티바디도 괜찮고 사실 이게 참 거칠어 보이는 주관적인 게 아니겠습니까? 보니까 확실히 처음 작년 거랑 비해서 좀 모양이 좀 다르죠. 약간은 더 음량이 좀 더 진 것 같고 오히려 제일 처음에 2021년 처음 왔을 때 모양이 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갑상선 염이 와서 이렇게 좀 변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일단 뭐 약은 당연히 끊었죠. 하이퍼사이로디즘 사이로톡시코시스 온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경과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나? 하이퍼사이로디즘이라는 게 지금 나올 갑상선이 없어서 우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보충하고 있는데 그게 깨져서 하이퍼사이로톡시코시스가 올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남아있는 거 쥐어짜가지고 잠깐 올라갔다가 그런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원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질문도 좀 드리고 어떻습니까 이게? 그 하시모토 사이라이티스가 크로닉 사이라이티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크로닉하게 이제 디스트럭티브 되는 감염도 그래서 이제 디스트럭티브가 되면 이 천천히 일어나는 하이퍼사이림인데 그게 가는 과정 중에 이 디스트럭티브가 갑자기 확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크로닉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떨어진 모질에는 이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서 TSH가 많이 나오면서 이 갑상선 세포의 재생과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. 그러면 아까 전 것처럼 하이퍼바스큘라하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약을 쓰고 이제 좀 스테이블해지면 이 바스큘라티가 조금 줄어듭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초음파를 볼 때 이제 그 바스큘라티를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나 그러니까 사이로톡시코시스가 왔는데 이게 그레이브 디지즈처럼 하이퍼 펑셔닝하게 해서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오는 건지 아니면 페인리스 사이로이티스나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처럼 디스트럭티브 하면서 이 사이로톡시코시스가 오는 거를 이제 구분할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.
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사이로이즘이 이렇게 와 있다가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이로이다이티스가 디스럽티브가 갑자기 빨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펑펑펑 터지면서 이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TFT는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이건 재생보다는 파괴가 훨씬 빨리 일어납니다. 그러면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떨어지죠. 그래서 지금 쭉 보고 있다가 하이퍼사이로이즘이 오니까 이건 뭐야? 이게 그레이브 같은 게 오는 거야? 아니면은 이게 디스럽티브 더 심해진 거야? 그거 구분할 때 바스큘라리티를 보면 디스럽티브는 파괴되면서 오는 거니까 바스큘라리티가 좀 떨어져 있고 하이퍼사이로이즘 그러니까 그레이브나 이런 것 같으면 더 올라가 있겠죠. 그때 DD 학습이 되고 저건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과정 중에 이게 과정이 너무 오버페이스 돼가지고 사이로톡시코시가 오기 때문에 조금 한 2, 3개월에서 3, 4개월 뒤면 다시 떨어지는데 그때 떨어질 때는 보통은 그 전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. 디스럽티브이기 때문에. 그래서 원장님 아직도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드는 게 지금 모양이 오히려 사이토톡시스 모양처럼 그래서 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이 지나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. 그 전까지는 약간 노멀 파렌타임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. 어쨌든 저도 뭐 이렇게 지련하게 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환자는 그래도 하자고 한번 해가지고 했는데 또 사실 증상이 있어서 생각 안 되거든요. 루틴 1월 달이니까 그래 해보자고 근데 이게 또 나오니까 랩은 깨져. 이거는 모양이 또 이상해. 그러니까 그걸 아팠냐고. 그러니까 감기하는 적 있냐고.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서브큐트 사이로라이티스니까 같이 있었던 거. 예. 그래서 약 일단 다 끊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참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봤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어가지고 한번 책에도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. 안티바디는 없는 거예요. 안티바디가 리셋 안티바디는 음성이고요. 그러니까 사이로글로빈 요거는 그런 양성입니다. 돈 끊고 얼마나 있나요? 지원되는 대로 한 대로 어차피 본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일단 약 끊고 두석달 뒤에 보통 하면 안 됐습니다. 예. 딱 그게 뭐 어디 봐도 교과서에 뭐 몇 주만 해라 뭐 그런 얘기는 없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바스큘라티는 처음부터 떨어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바스큘라티 떨어져서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. 그리고 이건 53세 남자 환자입니다. 원래 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약 먹고 있었는데 이거 오른쪽 갑상선을 보면 이쪽이 좀 보면 어떻습니까? 약간 일레귤러하고 하이퍼에코익하고 조금 안에 한 절반 이상을 좀 뭐 솔리드한 매스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있죠. 사실 이걸 제가 보고 그냥 뭐 이래 또 롱튜디널 보니까 다 이 안쪽을 아큐파잉하고 있는 물론 찍는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보일 수는 있긴 있는데 근데 왼쪽이 문제죠. 왼쪽이 이게 링 가시피케이션이 있어가지고 뒤쪽 섀도잉도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길게 보니까 뭐 뒤쪽에 그냥 거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. 이게 가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약간 내려서 보니까 약간 솔리드한 이런 것들이 좀 아큐파잉 절반 이상 차는 것 같고 안에 뭐 가시피케이션도 되게 심하게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사실은 이건 또 보자마자 그냥 멀리건너식 한데 해서 보냈죠. 그냥 멀리건너식인데 타이밍 문제는 모르겠고 그냥 환자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암이라고 하더라. 갑상선 암이라고 하더라.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남자가 이런 게 있고 하면 뭐 예후가 뭐 나쁩니까? 뭐 그런 예후가 좀 차이 있습니까? 예,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거 그냥 파필러리 캔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잘 모르죠. 예. 그좀 링칼시페이션 림이 이렇게 깨져 보이지 않습니까? 림이 이렇게 연결 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말링하시에 좀 폐만 소리 나니까. 근데 뭐 사실은 셋이서 온 게 아니고 환자가 혈압을 타러 오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암이라고 얘기하더라. 그래 여기만 왼쪽만 했냐니까 양쪽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오른쪽에 보였던 그것도 사실 여기 보면 캔서 같아서 그냥 그쪽도 같이 했어 보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모양이 나빠서 다 말린 건가 그런 상황 좀 들으면 답이 안 오니까 어쩌도 굳이. 메둘라리 사이로드 캔서는 전에 티피컬한 게 모양이 어떻다고 보통 메졸 사이로이드 그랜드 어퍼폴에 많이 생기고 요 대부분 제코로 생기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이게 이제 굉장히 그로스한 칼시피케이션이 많이 생겨가 마치 눈이 쌓이는 뭐 그런 형태로 보이거든요. 그 저도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인데 링 칼시피케이션 카드에는 조금 제코 결절 안에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느낌,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잘 안 보이거든요. 마크로가 멀티플. 예, 멀티플 마크. 보통 파피를
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상해요.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잘 안 보이네. 얘. 마크로 칼시피케이션. 제가 그러면 그쪽 구병을 해야 되거든요. 전화 한번 해서 물어보겠습니다. 물어보시죠. 타입이 어떻게 나오죠? 쌤은 어떻게 시나요? 네. 하필 전행적인 발표를 켜서 그렇지는 않았지야. 중점이지 나도 있습니다. 예? 그 가이드라인에서 인타이어드가 K 트라이드 4로 된 거는 4로 돼 있죠. 인타이드가 되면 그 네. 뒤에 성상을 전혀 확인할 그렇지. 수가 없기 때문에 4로 잡아놓은 그렇지. 거라서 잘 확인할 수 없으니까 4로 잡아놓은 거고 그게 티피컬한 뭐 말리그널지 사인은 아니라서 네.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저걸로 다 알 수는 없고 근데 바이옵시 잘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딱딱해서 뭐 잘 안 된다고 그때. 그러니까 아까 소프트 티슈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저거는 완전히 둘러싸는 인칼시피케이션도 아니고 위에 보면 또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조금 보시면 지금 그렇지. 아무튼 뭐 저는 사실 카시피케이션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뭐 뒤에 솔리드한 거는 그냥 나쁜 놈이다.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되겠다. 교환생도 바이옵시 많이 하시잖아요. 요즘 마이크로하고 마크로의 말리그널 프로텐신 없어진 겁니다. 아 그래요. 그리고 어차피 중간중간에 디스럽션 있는 카스테이션 그 사이로 뚫려서 소프티슈 뚫어보면 솔직히 그 저기 링칼시피케이션을 하면 디스랍티드로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마이크로는 아직 펑텍 100% 콘사인 리스크가 있는 걸로 돼 있고 네.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비나이나 하기도 그렇고 말리거나 시작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사이즈도 크고 하기 때문에 해보는 게 그러니까 뭐 바이옵시가 안 나온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. 근데 저런 경우에는 그냥 백내로 뚫고 해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면 요새는 많이 하는 게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예, 그렇죠. 사실은 공기 투표는 걱정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그렇죠. 오른쪽 위치도 드라키아에 하고 붙어 예, 있는 리스크한 거죠. 그걸 때울 수 있어요. 저는 이게 모양이 험하니까 저기 오른쪽이 좀 있더라고요. 해보고 톨로되는 거 저분도 연패를 리스크가 바로 팀병원으로 아 저는 좀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이면 뭐 그래 된다. 이거는 한번 보시고 이거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64세 갑상선 초음파를 원한다고 왔습니다. 과거 고혈압 있고 그냥 복막 투석 중이랍니다. 근데 신장 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갑상선 초음파를 해가 오라고 했다더라고요. 신장 이식을 하는데 갑상선 초음파를 내야지. 그게 뭐 면역 억제제를 쓰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암이 있으면 면역 억제제를 쓰면 안 돼서 그런가. 어쨌든 뭐 신장 이식적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본인받아 그래봤습니다. 그 해보니까 뭐 약간 또 이래 보면 이런 환자들이 거칠어 보이더라고. 거칠어 보이고 약간 멀티플라그 시스템도 좀 그런 것 같고 심지어 왼쪽도 좀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약간 뭐 바스큘라티도 약간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 파라사이로이드 아닌가요? 그래서 저는 또 파라사이드 생각하긴 했거든요. 근데 뭐 사실 그 뒷받침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죠. 저는 파라사이드 생각하고 그래 보냈는데 거기서도 파라사이드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별 걱정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맞네. DDX 하는 포인트는 이 캡슐 뒤쪽으로 돼 있으면 파라사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. 맞네. 경계 보면 쭉 돌아서면 셀류가 그래서 뭐 있고 사실은 안으로 모양은 들어가니. 인터넷으로 찾아보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하이퍼에코에 앞에 솔리드하게 뭐 차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어디 보니까 이 뒤에 캡슐 그 뒤쪽에 있으면 일단은 그쪽에 좀 빼고 하니까 좀 그렇게 보자. 그래가지고 저도 속에서 그래 써서 보내니까 거기서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이식을 못할 건 아닌 것 같다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게 우리가 투석을 하면 그 인이 올라가면 칼슘이 떨어지잖아요. 그럼 칼슘이 떨어지면 원래 PTH가 올라가잖아요. PTH 자체가 올라가는 게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있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투석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그 유병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좀 파라사이드 아데노마 이런 게 잘 생긴다는 얘기도 듣고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그게 뭐 그렇다고 다 수술하나? 뭐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리뷰인데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. 사이드 캡슐을 일단 찾아서 이 뒤쪽에
모양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. 카시케이션 없고 시스틱한 스페이스처럼 보인다.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, 근데 어디 또 다른 케이스는 보니까 안에 하이퍼 에코익하게 하고 약간 머티리얼처럼 차 있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케이스도 했고 있던데 에코 좀 아니 인터넷 했고 좀 좀 보이시나요? 약간 안에 예, 좀 보이지.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시스틱한 뭐 그런 게 있다. 그래서 퓨어 시그널 뭐 이렇게 주위에 뭐 바스쿨라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네요. 뭐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저도 이거 처음 봐가지고 참 들어봤어요. 투석하는 사람들은 전파 좀 자주 해야 되나? 파라사이트 찾으려고 그거 찾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긴 하고 뭐 그런 케이스를 정리해서 그랬습니다. 예. 아 그리고 요거 아까 한종훈 선생님하고 오셨으니까 아까 제가 이거 감상서는요 저도 이게 어려운 게 한 번씩 하니까 한 번씩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게 혹이 있으면 이게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요게 이게 그냥 혹인 그 하이퍼 에코익하고 약간 솔리드하게 보이는데 사이즈는 한 6mm인가 그 정도 되는데 뭐 아까 그 김호 과장님은 KT라드 3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팔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하긴 했는데 이 사람은 갑상선 항진증으로 일단 치료하고 있거든요. 사이퍼. 근데 또 바스쿨라이트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. 저기 혈관은 분명히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경우에서는 바이옵시하면 피가 많이 나옵니까? 아니 그 저에코로 보이는 건기 그게 혈관 때문에 저에코 아닐까요, 한정훈 쌤? 요술처럼 저는 보이는데 예. 저래 하면 블리딩은 좀 그렇죠. 저 브레이크는 엄청. 그럼 어떻게 그냥 팔로 하면 되겠습니까? 아니면 FNA 보내면 분명히 찌르면 이거 피 좀 나. 저는 하는데 빨리 빨리 찌르 빨리. 그거는 저기 로우 쪽이 그러니까 전부 약간 다 밑에 로우 쪽에 로우 인테리어 그폴 쪽. 저에코로 보이는 게 전부 혈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? 예. 밑에 요거는 네. 밑에 저 있고 보이는 게 전부 혈관 같은데. 마이크로 커뮤니케이션이 밑에는 그 에코제네시스는 아이소 에코가 결절 아닙니까? 저 복판에 센터 배슬 보면 같으면 롱기튜디널하게 봤을 때 배슬 같은 게 약간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네. 배슬 근처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보이소. 저 헬리고 많지 않네. 전부 됐었는데. 근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바깥으로 이게 프루트로딩 된거 아닌가. 이게 갑상선 그건 아닌 거니까. 라임은 사람 약간 그렇게 보여요. 그래서 이게 뭐 아까 김 원장님 말씀 또 들어보니까 좀 팔로 해도 되나. 저도 혈관 보내야 되나. 혈관 같은데. 야. 그리고 아이소 에코잖아요. 센터 부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. 야. 저 에코 결절이 아닌데. 이래 마음의 위로를 좀 받고 합니다. 네, 제 케이스 여기까지입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